기초를 다 배웠으면은 이제 사주를 푼다. 어떻게 풀 것인가. 여기서 그러니까 사주 푸는 방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오행의 생극재화를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형충해합도 다 해. 그리고 우리가 십성도 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 실제 다 알아야 된다고. 그걸 다 알면은 그 다음에 사주를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기초를 우리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배웠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사주를 푸는데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사주 푸는 방법. 이제 그거를 오늘 한번 쭉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명조를 풀면서 이제 실전 사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이 자평에서의 얘기하는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생극재화예요. 생극재화. 이것만 알면 된다. 생극재화하고 지지는 형충해합이다. 우리가 이제 물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신살로도 보고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오행의 생하고 극하는 거라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해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진짜 알아야 된다고. 그거를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완전 체득시켜야 된다. 결국은 이게 화기운이고 이게 토기운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생하고 극하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보는 거라고. 그거와 더불어 또 이게 그러면은 상관이고 이게 재라는 것과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재화하고 십성의 생극재화를 같이 매칭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내 재인데 재라는 것이 상관이 생재, 화생토하니까 내 돈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오행으로 보면 화가 토를 생하는 거고 십성으로 보면은 상관이 재성을 생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재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얘기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오행의 생하고 극하고 하는 부분하고 십성의 극하고 생하는 부분 가지고 결국은 사주를 푸는 거다. 그래서 생하고 극하고 이제 재한다는 것도 이제 극재한다 그러는 것도 같은 거죠. 근데 화한다는 것은 합화해 가지고 이게 이제 변한다는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형충해합 지주에서는 우리가 형살이라고 우리가 배운 게 있고 그 다음에 충하는 거가 있고 회는 삼합이라고 그 다음에 이 합은 육합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지 같은 경우에는 천간하고 좀 달라서 그 형살도 생길 수 있고 충하는 부분 그러니까 천간은 극한다 그러고 지지는 이제 충한다 그러는 건데 충하고 우리가 충도 우리가 다 배웠죠. 좌우충, 인신충, 모유충 뭐 해가지고 하는 거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합은 인해합, 뭐 묘술합 이런 식으로 합 다 배웠고 그 다음에 회한다는 거는 신자진, 인옷을 뭐 다 배웠다고. 그러면 이런 걸 다 배운 거가 결국 이 안에서 녹아나면서 그걸 풀어내는 게 결국 사주를 푸는 거라고. 가장 간단한 원리면서도 이 부분만 정확히 알면은 사주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사주를 못 푼다고. 이 간단한 논리는 다 배우는데 사주를 풀려고 그러면 어떻게 풀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사주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입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선생님한테 배우면 된다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사주 8글자가 안 보여. 한눈에 안 들어와 이게. 우리가 기껏 해봤자 일간을 뜻하는 이거하고 월지나 뭐 갑술일주나 이런 정도만 알지 이 8개밖에 안 되는 글자가 한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지만이 사주를 푼다고. 사주 푸는 방법은 선생하고 하나씩 풀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이 8글자가 다 눈에 들어가게끔. 그래서 저번에 내가 하나 연습하라고 준 게 있죠. 그걸 가지고 이게 상관이고 이게 정제인지 이게 편제인지 이게 정제인지 이게 눈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가 만세력 앱을 보면 여기 여기 다 써 있다고. 정제, 뭐 상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걸 보면은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반드시 그 연습해야 될 건 이 부분이 바로 이게 상관이다, 바로 정제다, 이런 편제다, 여기 식신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누르 들어오게끔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이거를 100개를 뭐 매일 연습을 하고 또 지우고 또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게 보자마자 8글자가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1초 내지 3초 안에 이 8글자가 눈에 탁 들어오면은 그때 사주가 슬슬 풀리기 시작한다고. 요 두 가지를 안 하면은 사주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풀어도 한참 걸리겠지, 이게. 그래서 푸는 연습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좀 길면 1년 정도 계속 풀면은, 왜냐면은 사주별로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선생하고 계속 풀면은 다 그걸 배울 수가 있는데, 요거를 눈에 들어오는 거는 본인 스스로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못 하는 거라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사주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 때 흔히 뭐 비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법 없다고. 소위 뭐 비법이니 우리 뭐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그런 게 글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를 풀 수 있는 것들은 이 생극제하고 형충해합하면은 거의 80% 이상이 다 풀린다고요. 이게. 나만의 비법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신사를 푼다. 그러면 사주를 제대로 다 못 푼다고. 그리고 물상을 푼다. 사주를 제대로 다 모른다고. 그것들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가 요 자평의 기본 원리,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생극제하고 형충해합을 가지고 푸는 법을 제대로 배운 후에 신살도 대입하고 물상도 대입해서 풀면은 사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주 푸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누구도 얘기를 안 한다고. 그냥 뭐 사주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푸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초만 배우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초를 배우고 사주를 풀려고 딱 쓰는 순간에 막막하다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뭔 논리 가지고 푸는 거지? 거기서 막혀버린다고. 그래, 목생화, 화생토 이거는 알아요. 그럼 어쩌라고? 그렇지,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인데 그게 이제 보면은 목생화, 화생토를 안다고. 그러면은 십성의 생극제화 가지고 낸다고. 상관이라는 게 뭐겠어?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아이디어 내는 거겠지. 그렇죠? 그걸로 해서 내 재물을 생하니까 재물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아이디어 가지고 재물을 버는 사람이라고. 식신이나 상관은 내가 어디서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하게 돼. 식신생재도 되고 상관생재도 되는 게 재물을 다 생해주니까 재물이 계속해서 생겨나겠지.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이제 볼 거는 그러니까 사주를 이러이러한 어떤 방법으로 푼다라는 걸 전반적으로 오늘 다 강의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전 사주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나씩 풀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풀게 되는구나. 대신 여러분들 이제 기초 외우려는 것들, 오행의 생극제와 지장간, 그 다음에 그 십성의 생극제와 육친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좋으면은 이런 것들도 육식갑자를 순행으로 외우고 역행으로 외우고 이런 것들은 각자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에서만 외울 거를 다 외워주면은 그 이후에는 외우는 건 하나도 없다고. 논리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외워줘야 된다고. 한 2달에 걸쳐서 그걸 다 끝내면 사실 외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쉽다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명제 풀면서 지장간도 막 외우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걸 풀면서 하면 이제 쓰면은 금방 외워져요. 여기 보면은 경은 무경병, 이거 이제 계속 쓰는 거야, 지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자기 풀면서 이거는 신정무, 계신기, 이렇게 이제 계속 쓰기 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장간도 자연스럽게 외워져. 묘가불. 그러니까 명조를 뭐 이런 것들
뭐 한 100개를 풀면서 이거 쓰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은 그다음부터는 걱정 안 해도 자동적으로 외워진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정제, 상관, 식신, 편제 막 보는 순간에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놀러 가서도 그런 것들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뭐 누구 기다리면서 할 거 없으면 이건 뭐 고도의 정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계속 쓰는 거야. 보자마자 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연필을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써. 그렇게 그게 명주 한 200개 적혀 있는 거를 다 쓰고 지우개를 다 지워. 그럼 또 연필로 쓰는 거야. 그래서 3번, 4번, 5번, 10번 쓰다 보면 이제 보자마자 이제 이게 온다. 그러면 8글자가 그다음부터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걸 안 가르치고 뭐 풀어라 하는데 안 풀린다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 핵심은 그거라고. 핵심은. 이걸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준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보여야 풀지. 이게 8글자가 안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푸냐고. 원리를 안다고 푸냐고. 결국 8글자가 서로 생하고 극하고 합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 연습이 동시에 시작되면은 사주를 풀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사주 푸는 법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사주를 이제 항상 생년월일시를 앱을 딱 치면은 거기 이제 사주가 딱 뜰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전해준 그 사주 명식 적는 간명지에다 적든 백지에다 적든 이런 식으로 딱 적으라고. 여기다가 뭘 하지 말고 딱 적어. 적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푸는 건지. 자, 가장 중요한 게 일간. 자평에는 일간 위주로 보는 이제 이 그 사주 관법이에요. 옛날에는 삼명학 이런 데는 이제 연간을 중심으로 해서 풀었는데, 이게 이제 그 자평 명리학에서는 일간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 같은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지금 이제 사주 푸는 거에 대해서 일간, 이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 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했을 때 이 오행 가지고 이제 기초 때 너무 이제 쓸데없는 걸 많이 배웠을 거라고. 간목은 어떻고, 을목은 어떻고, 병화는 어떻고, 정화는 어떻고, 뭐 경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인, 경찰, 뭐 간목은 교육자. 그거는 하나의 그냥 참고사항인데 기초 가르칠 때 거기에 너무들 치중한 거야. 그게 외워지냐고. 외웠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맞아. 간목 있는 사람이 교육자만 있나? 맞아. 거지도 있고, 다 있다고. 그냥 간목은 간목이야, 그냥. 근데 물론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가 다 특성은 다 달라요. 좀 있지. 간목은 약간 자기가 이제 조금 교육적인 기질이 많은 것도 사실인 부분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양이냐 음이냐를 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간 우리가 그 좀 밖으로 좀 그 돌고 좀 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음적인 부분하고 좀 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주는 어느 특정한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8글자를 다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냥 참고상으로 이 사람이 간목일간이구나, 이 정도 파악하면 된다. 을목이면 을목일간이구나. 나중에 보면 간목일간으로서의 그 특징을 보일 때가 있으면은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일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시한 게 이 월지를 본다고. 월지. 이 월지를 보는 건데, 이 월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궁이 된다고. 이게 조상궁,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인데, 이건 부모면서 타고난 자기의 본성이 된다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내 주특기가 된다.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얘기하면 주특기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 정제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정제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용신, 우리가 월지와 이게 우리가 용신이라는 걸 이제 쓰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용신이라는 뭐냐면은 하늘로 부여받은 내 어떤 소명일 거라고. 소명. 너는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이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중심으로 본다 그랬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전자에다가 구할구자라고 원령이라 원령을 하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 월지에서 지장간 계신기라고 있다고. 그러면 요게 내가 써야 될 거라고. 그러면 신금은 관이고 축은 재고 계는 인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재를 벌고 재물을 이제 이 번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관하고 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배운 학문 가지고 그 조직이나 나라에서 내가 재물을 벌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 지장간에서 투출된 기운을 용신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축토 대신 기토가 투출됐으니까 같은 오행이 투출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월지도 정제에 이 천간에 투출된 것도 정제, 이렇게 재가 투출됐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용신이 바로 정제가 되고 격으로 따지면 정제격이 되는 거예요. 정제격.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용신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거야. 용신은 그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고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는데, 자평진전 평주에 보면 설화고 선생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용신을 5가지로 또 얘기를 했다고. 거기 보면 전구용신, 통관용신, 주우용신, 억부용신, 병양용신 해가지고 5가지로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는 이 용신의 관점이 이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내가 받은 걸 용신으로 보는 게 오리지널의 기본 개념인데, 여기서 용신은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기운을 용신으로 듣다고. 그래서 통관시켜주는 게 좋으면은 통관용신으로 한 거고, 조우가 좋으면 조우용신이라고, 용신이라는 말을 갖다 쓰는 바람에 용신이 그다음부터 이게 중구난방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신강신약으로 보는 사람들이 억부용신을 주로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주가 강하면은 그거를 눌러주는 거를 용신으로 잡고, 사주가 약하면 그것을 조금 부해주는 거, 그걸 용신으로 잡아서 그걸 억부용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이걸 가지고 용신을 잡는 게 우리가 소위 억부용신, 신강신약으로 보는 법이라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일간이 물론 여기 뿌리가 있고 그러면은 강하다고 보는 거고, 뿌리가 없으면 약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중간하게 여기 지금 이제 여기 그 뿌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여기에 있지 않으면은 강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보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하고 제자하고 이 용신 보는 법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근데 오리지널에서 얘기하는 것은 딱 얘기했다고. 팔자 용신, 이 월지에서 투출된 이 기운 중에 일간하고 똑같지 않은 것을 용신으로 잡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간하고 똑같은 거는 나하고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비경겁제가 투출되면 그건 용신으로 안 잡아요. 여기에 만약 을목이니 이렇게 투출되면 그건 용신으로 안 잡아. 그 외의 것이 투출되면 그걸 용신으로 잡는다. 그리고 용신으로 잡을 때도 본기가 투출되는 거를 우선 제일 용신으로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본기가 투출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 계절을 득한 거를 용신으로 잡아요. 그러면 해자축이면은 겨울이잖아. 근데 여기에 만일에 얘는 없고 얘도 없고 계수가 투출됐다 그러면은 이게 용신이 되는 거야. 여기 계수가 투출돼 가지고 계절을 득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계절도 득하고 신금도 투출됐어. 그러면 용신 2개가 투출됐잖아.
그러면은 누가 제일 용신인지 제2용신인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는 계절을 득한 얘가 제일 용신이 되고 얘가 제2용신이 된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용신이 두 개가 있을 때는 겸격이라고 그런다고. 겸해서 쓴다. 그러면 얘를 먼저 불러준다고. 인겸 정관격이다. 인이 겸해서 정관도 같이 쓴다고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용신이 두 개 다 투출된 것도 있고 세 개가 투출된 것도 있다고. 개신기 있는데 개신기가 다 투출될 수가 있어. 인이 세 개. 그렇지?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용신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제일 그걸 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첫째가 본기가 투출되면 본기가 1등이고 두 번째는 계절을 얻은 애가 두 번째고 그것도 없으면은 월지가 생하는 기운. 만일에 이게 토계인데 금이 있으면 토생금에서 금을 생하겠지. 이게 이제 용신을 정하는 순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용신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는 파가 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용신으로 지금도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 자평명리학 그 자평진전에 보면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고 명확히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용신 잡는데 어떠한 헷갈림도 없다고.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은 통관시켜주는 걸 가지고 용신으로 잡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조후를 맞춰주는 걸 용신으로 잡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되게 춥겠지. 그러면 조후를 맞춰야 되니까 얘를 용신으로 잡는단 말이야. 얘는 분명히 제격인데 이건 식신격이라고 하면은 이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주 보는 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 됐었다고. 그러다가 요즘 와가지고 이제 자평 오리지널로 보는 것들이 맞다 이런 추세가 돼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아직까지도 신강 신약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지금도 방송에서 나와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맨날 그 억부법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월지를 중심으로 월지에서 투출된 그 기운을 가지고 본다. 이게 명확하다고. 그러니까 용신은 이게 나한테 좋은 기운이 아니라 내가 좋든 싫든 부여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살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좋을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용신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용신이 나한테 안 좋은 거는 역용을 한다는 거예요. 역용이란 뭐냐면 얘를 억제시킬 때 발복을 하는 거고, 나한테 좋은 관이라고 그러면 나한테 좋은 기운이니까 이때는 순용을 한다고 그런다고. 순용. 얘를 생해주는데 발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용신이 흉신일 때 그때는 역용을 하고 용신이 길신일 때는 순용을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제격에 이건 내 재물을 뜻하니까 좋은 거지. 우리가 관제인식, 그러니까 관이나 재나 인이나 식신이나 이런 건 좋은 거니까 그건 순용. 얘를 생해주면 좋은 거지. 그죠? 근데 만일에 여기 살이 경금이 떴었다. 그러면 칠살이니까 나를 극하니까 이거는 안 좋으니까 얘는 역용을 해버리면 되지. 상관이 제살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용신이 우리가 길신일 때는 순용을 하고 그 흉신일 때는 역용을 한다고 쓰임새도 명확히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용신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상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고. 용신이라고 하질 않고 그거는 상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 상신의 요 상자는 서로 상자도 됐지만 재상 상자도 된다고. 그래서 용신이 임금이라고 그러면 상신은 재상이다. 재상이 나를 보필해 주니까 용신이 더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훈이 억분이 이런 것들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신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상신이라고 개념을 쓰는 게 더 좋더라.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용신이 뚜렷하게 내가 잡아, 이 사람은 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 용신이 재면은 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정제니까 저번에 우리가 십성 배울 때 정제는 꼼꼼하고 치밀하고 정확하고 소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그래서 십성의 어떤 그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알아가지고 사주 볼 때 적절한 것들을 대입해서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정제는 거의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인 사주로서는 요 사주가 맞다. 이제 그런 이제 명의를 보면은 너 제격에 재가 떴고 그 재를 생해주는 상관도 있으니까 사주가 그래도 네 재주나 아이디어나 그런 걸 가지고 재물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